자, 일단 뭐 학교에서 뭐 수업을 워낙 잘 해주셨을 거니까 우리는 문학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소설을 무엇을 분석해야면서 봐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나가볼게요. 자, 일단 삶을 반영하는 문학이에요. 두 번째 정의는 삶을 반영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인지 모르니? 배웠으면 대답을 쭉쭉 나와야 돼, 지금. 이런 학습 목표 같은 거 애들이 대부분 안 보는데 선생님은 학습 목표를 꼭 보라고 말해주거든요. 왜냐면 이 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삶을 반영한다는 건 뭐다? 그치? 여기서는 특히 1900 몇십 년대의 작품이에요? 70년대. 70년대. 근데 선생님도 태어나기 전이란 말이야. 진짜야.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어떤 다른 학교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걸 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에 대한 연구가 선생님은 필요하니까.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냥 무슨 소재 찾기 막 이런 것만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 소설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설은 뭐예요, 그러면?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표현들이나 사용하는 어휘나 개념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느냐 쉬워지느냐 그런 차이지, 그거는 본질적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형상은 똑같아. 형상은 똑같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소설은 무슨 갈래라고 있냐면 서사갈래라고 했어. 서사갈래. 그치? 이건 놓치면 안 돼. 서사갈래라는 건 뭐야? 이야기를 통해서 뭐하는 거? 주제를 구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배운 작품이시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인지를 같이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을 감상한다는 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줄거리 파악. 그래서 사실 있잖아, 소설 공부의 기본은 소설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최소한 소설 한 3번에서 5번만 읽어보면 그래도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혹시 읽어본 사람? 학교에서 읽어요? 뭐 학교에서 읽어보고 그치요? 아니,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공부할 때? 2번을 읽어보면. 2번 읽어봤어.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2번 읽을 때 다르고 3번 읽을 때 달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좀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빨리 뭔가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거야. 소설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차분하게 먼저 한번 읽어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학교에서 한번 읽고 집에 와서는 학교에서 필기된 내용 부분만 막 보면서 막 외우는 거지. 심지어 문제나 프린트에 막 집착해가지고 막 하는데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선생님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서.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겠지, 그치? 그렇다면 줄거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라고 해요? 그렇지, 인물. 이것도 봐봐. 인물, 사건, 배경인데 인사배라는 게 퀴즈도 아니고 이거 맞추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치? 이걸 실제로 너희들이 찾아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소설은 되게 재밌는 게 너희들이 뭐 구성 단계가 있잖아. 발달, 위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구성 단계도 그 형식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설이라는 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에피소드나 어떤 장면의 단위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장면, 어떤 사건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가면서 읽는 게 중요하고, 그 내용을 파악했으면 그러면 뭘 해야 그 다음에? 뭘 형성하는 거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주제. 그럼 너희들 이거 배웠잖아. 무슨 일이 일어났니? 대충. 뭐라고? 아니면 벌써 거기부터 가는 거야? 이야기를 얘기해. 이야기. 가만히 이야기를 한번 쭉 얘기해. 방골이라는 외진 동네에 전기라는 것이 들어와. 왜 그렇게 설정했을까 생각해야 돼. 왜? 음악을 형성하니까. 전기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온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여주죠? 여러분한테 줄거리잖아요, 이게. 근데 그 결과가 어땠어? 해피엔딩이야? 신났어? 아니지.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지. 그럼 작가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야? 전기가 들어온 게 좋지 않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문제가 많다. 이거잖아. 그럼 그때 전기는 뭐야? 현대 물질 문명이었어. 그죠? 산업화 도시화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 그러면은 그게 안 좋다라고 말한다는 건 주제가 당연히 뭐였어요? 산업화 도시화는 뭐 물질 문명의 폐해. 그런 거에 대한 비판. 이거잖아. 그렇게 찾아야 돼. 그렇게. 알겠지? 그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줄거리들을 의도적으로 설정해서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꾸로 이걸 중심으로 볼 거고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뭘 출제하겠습니까? 그렇죠. 소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출제하겠죠. 초설에서는 이게 중요하니까 당연히 뭘 물어보고 있어요? 내용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배경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줄거리 파악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를 형성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이것의 의미, 구설풀이, 그치? 기억에서 미울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서술상 특징 나오겠죠.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조금 해왔기 때문에 느끼시겠지만 중학교 때 배우는 게 한 요만큼 하려면 똑같은 작품을 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차이야, 그 차이.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고등학교 내신 기간에는 고등학교 문제를 주기가 조금 조심스러워 봐요. 얘가 더 헷갈리기만 할까봐. 하지만 학교에서 만약에 고등학교 때 30가지를 배운다. 그럼 너희들은 10가지만 배우겠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본질은 이해하고 보라는 거죠. 알겠죠? 중학교 때 배운 것이 더 적다고 해서 그 본질을 잊지 않고 그냥 그걸 외우듯이 공부를 해버릇하면은 발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삶을 반영하는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문학 속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창작됐던 당시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그 시대의 문화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건 다 했죠? 학교에서? 이것까지만 할게요. 마술의 손을 보겠습니다.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제재의 손을 먼저 간단하게 보여볼게요. 저는 원래 만약에 이게 수능 문제 같았으면 선생님 이거 먼저 가르치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 처음 보는 작품이지만 해석할 수 있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 먼저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수술 제외하고. 이거 먼저 해버릇하면은 이걸 보고서 보면 쉽잖아. 그지?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 이거 안 주잖아,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데 여러분은 내신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정래의 초기 단편소설로 색칠 시골 마을에 전기가 들어가서 생겨나는 삶의 변화. 맞죠? 소설의 배경인 밤골은 언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야. 자, 전기가 들어오기를 고대했던 밤골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엄청 기뻐해.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는 그 밤골에 이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어울려 놀고 소통하고 그러는데 각각 집에서 틀려진 작품을 매달리게 되고 결국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을 해보면 공동체적 삶이 사라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색칠, 공동체적 삶이 사라졌어. 개인주의적인 삶의 모습이 생겨났어. 뭐로 인해서? 전기. 그리고 그 전기가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문화가 뭐야? 텔레비전. 여러분 상상하기 힘든데 선생님도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긴 해요. 진짜야. 그지? 그 다음에 또 그 문제가 있었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텔레비전을 사지 못하는 집에서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막 살림살이가 넉넉한 집에서는 선풍기, 전기요속 같은 전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막 쓰면서 밑줄, 빈부차이. 마지막에 이제 불이 나죠, 불. 극단으로 치닫죠, 극단으로. 자,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거죠.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그늘이다. 근대 문물이 꼭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삶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공동체가 파괴되어가고 한 개인이 무너져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제목은 마술의 손이에요. 자, 제목이 되게 중요하다. 그치? 항상 제목은 중요해. 근데 굉장히 아리송하지. 이거 마술의 손이 다시 보여가지고 말하는 것이 당연히 궁금하게 만들어놨네. 그치? 뭔 것 같아요, 마술의 손이? 뭔 것 같아요? 배우신 거 맞아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 신기한 문물이 들어와서 신기하다는 그 마술이 뭔가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 전기. 전기를 말하는 거 같지 않아요? 전기용품이라고. 네? 제가 안 배웠어요? 미안해요. 내신의 핵심은 옆에 왼쪽에 보면 여러분 날개라고 선생님이 옛날부터 표현했는데 여기 나오죠. 질문들이 하나씩 나와요. 오른쪽에 보면 조그맣게 돌기둥의 정체는 무엇인가?
보면은 또 다음 페이지 뭐 방권 사람들이 전기가 들어오기를 목이 늘어지게 고대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서술형 있다고 그랬지 여기를. 없니? 서술형 없어? 서술형 서술형 없는 거 안 어울리는데. 자 해보자. 이거랑 또 쉽대요. 아 진짜요? 아니 저희가 원래 2학기 때 어렵게 했다가 선생님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가족평가했다 더 쉽게 했는데. 아 그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 자, 선생님 좀 그게 걱정돼. 그래서 너희들이 근데 그래도 뭐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너희들이 가만히 이렇게 질문하는 패턴들을 보면은 단어 그 하나의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단어를 외우니까 아까 누가 나한테 질문했는데 관념적 개를 연합을이나 개를 내가 그거 아까 질문했던 것도 관념적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네들이 그냥 관념적이라는 걸 받는지 못 받는지를 판단하잖아. 어디서 본 것 같은 건 관념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선지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그 관념적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질문을 할 때는 문제 자체를 가져서 질문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선생님 이거 관념적이야 아니에요? 이러면 큰일 나요. 어떤 부분이 관념적인지 그죠? 왜 관념적이라고 말하는지 상대적으로 관념적인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층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반드시 문제제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 이 작품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빨리빨리 해볼게요. 설마 했던 소문이 설마가 아니었다. 정말 전기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자 전기이동을 한번 치겠습니다. 일단 전기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잖아. 지금 전기가 없는 데가 있고 시대적 배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밤골이라는 것은 공간적 배경입니다. 공간적 배경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밤골의 밤이 대낮처럼 밝아서 열린 수를 다가올 것이다. 집한채는 방식을 싣고 달릴 수 있는 만큼의 큰 도라구 트럭이에요. 마을로 밀려들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 차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차가 꼬마들의 눈길이나 끌 수 있었던 것은 그 몸집이 붉은 색깔이었대. 그 차는 돌이 울퉁불퉁한 길을 흰가운데 느릿느릿 차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다 여기가 외진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멈추었을 때 밑줄 둥글고 긴 기둥 같은 건 뭘까요? 전봇대인가 봐요. 여러분 사실 전봇대도 여러분 신도시 사는 친구들에서 전봇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 구도심에 가야 있거든 이거는. 전봇대는 뭐냐면은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더니 그 기둥 같은 것은 꼭 그만한 간격에 내려져서 길게 눕는 것이었다. 꼬마들은 차로 몰려들기 시작했대. 꼬마들은 그 흰 빛의 기둥 같은 것을 돌덩이로 살았다. 그리고 차를 탔던 아저씨들이 그것을 내리면서 왜긴 힘든지도 알았다. 두 배를 걸어다니는 아저씨들이 그 돌덩이 기둥의 양쪽에 매달려 짐을 잔뜩 싣고 고갯마루로 오르는 소처럼 숨을 씩씩 불면서도 연방이라는 소리들을 번갈아가며 내고 있었다. 자 첫 번째 별거 없어. 자 이렇게 장면 단위로 끊으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내용이 뭐야?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떤 붉은 트럭이 들어와가지고 돌덩이 같은 거 하나씩 내려놓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발단이에요. 학교에서 발단 절정 그거 다 구분해줘요? 중학교는 확실히 구분구나. 고등학교는 이거 별로 중요하게 안 가르쳐가지고. 자, 발단 1이에요. 발단 1. 발단 2는 자 꼬마들이 궁금증은 자, 발단이로 나누는 거는 이제 장면을 바꿨다는 거죠. 꼬마들의 궁금증은 뭉게구름처럼 피어났대요. 귀엽다 뭉게구름처럼. 저희 무거운 돌덩이 돌덩어리 기둥은 어디에 쓰려는 걸까? 저 기둥에 드무드무 뚫린 조그만 구멍은 무엇을 하는 걸까? 두 주먹이 다 들어가고 남은 만큼 밑에 뚫린 동그란 구멍은 또 뭘까? 이거 완전 학종형인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애들이 막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거의 희미하게 써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단 표시를 한번 해보자. 전기 별표 전기. 이 전기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 전기는 새로운 문물을 말하는 거면서 마을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 자, 얘들 얼마나 신기할까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전기들 이렇게 생기고 전선을 연결하는 어떤 기둥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 지화돼가지고 눈알만 잽싸게 굴릴 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자, 얘들아 인물의 심리나 태도는 되게 중요한데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서술이 있고 행동이나 어떤 말을 쓰는 방법이 있어. 행동이나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얘네들이 왜 이러는지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인해야 돼. 그치? 왜 이러는 거지? 되게 궁금한데? 누구도 이걸 열지 않는 이유는 뭐야? 그치 뭔가 낯선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막 말하기가 애들 순진하고 순박하거든. 막 궁금해 죽어.
이럴 때 누가 한마디만 번긋하면 막장한 느낌들이 시작되지만 선생님 여기 엘리베이터 타면 여기 꼬맹이들 되게 많잖아. 그럼 나를 계속 쳐다봐. 되게 신기한가 봐, 그치? 그래서 누가 한 명 말 걸면 때려줘서 아 쟤는야 그랬거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꼬마들은 도통 신발을 풀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밑줄 쳐볼게요. 꼬마들은 차가 움직이면 쪼르르 고공문을 따랐고 아저씨들이 낑낑대며 돌덩이 멀찌감치 넘는 거 부동함을 되풀이했다. 행동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심리 태도를 파악해볼게요. 얘네 왜 그러는 거니? 호기심. 재밌는 거야, 뭐 신기해. 강민이 듣고 있어? 강민이 펜 들고 적극적으로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다 생각하고 니들 이동자니 한 아저씨가 담배하기를 뽑으면서 공자들에게 물었다. 꼬마들은 주춤 일어나다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대. 귀엽지? 상상의 장면은 니들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밝은 얼굴이며 고개를 크게 가로저었다. 귀여워. 순진하지 애들. 몰라요. 뭐 하는 건지 가르쳐줄까? 고개를 끄덕였대. 자, 이 사람도 시작이다. 옆에 사람 있어. 이 사람은 시복 있잖아. 그치? 오지랖. 또 옆에서 또 애들 막 그래서 싱글벙글대니 다른 아저씨가 말했고 얘들아 이게 뭐냐면 말이다. 전봇대. 아저씨가 신나는 목소리를 말했다. 키사람아 애들 쟤들이 전봇대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다른 아저씨가 나무라도 말했어. 그런가? 니들 전봇대 모르니? 아저씨의 말에 꼬마들은 모두 함께 고개를 끄덕인다. 밑줄.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시대 애들은 전봇대가 뭔지도 몰랐어. 이 동네 애들은. 그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당시 삶을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전기는 물론 있었는데 정전이 되게 자주 됐어요. 정전이 그래서 집에 항상 초가 있었죠. 초. 프레쉬 이런 거. 니네 그런 기억 없지 거의. 요즘에는 정전이 있다면 뉴스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전기가 귀했던 시절은 아니고 저는 그래도. 근데 아무튼 가끔 정전이 있었거든요. 지금 약간 추억이야. 그때 귀신놀이도 하고 공부 안 해도 되게 좋고 말이야. 초등학교 때 막 갑자기 불 꺼지면은 정전이다 정전! 애들은 좋아했어. 어떻게 된 거야? 어른들은 애들 와 정전이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한다. 너네 전기는 아니? 등자리나 호롱불 대신 쓰는 대나처럼 쓰는 전기 말이야. 그랬더니 아저씨의 말에 꼬마들은 얼굴이 금방 붉게 상기되었고 눈들은 반짝이는 물기를 머금었다. 엄마 아빠들이 하는 말을 들어 꼬마들은 이미 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 그럼 얘들아 밑줄 쳐볼게. 꼬마들의 얼굴은 금방 붉게 상기가 되었고 눈들은 반짝이는 물기를 머금었다. 인물의 뭐를 묘사하고 있니? 이거 배웠는데 우리. 근데 이게 학교에서는 설명 안 했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괜히 또 근데 알아놔야 되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여기 보면은 지금 애들의 얼굴이 붉게 상기됐고 눈이 반짝이는 느낌을 머금었다라면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지, 그치? 이거 외양 묘사 맞죠? 왜냐면 아이들을 그릴 수가 있겠잖아. 이걸 빨갛게 이렇게 그리고 눈이 촉촉해진 거야. 그럼 얘네는 왜 그러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된다고.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 태도를 파악하는 건데 얘네는 왜 그런 거야? 지금 앞뒤 맥락으로 봤을 때 무슨 말에 지금 흥분한 거야 지금? 전기가 들어온다는 말에 막 설레는 거야. 아이들은 전기가 들어온다는 말에 금방 설레는 마음이 되었다. 이런 뭐야? 서술이지.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 외양 묘사를 통해서 간접 대시. 배웠죠? 간접 대시, 보여주기, 극적 대시. 이런 거 나오면 안 배웠으면 말아요. 배웠어요? 간접 대시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원래 중요하거든요. 자, 이미 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 알아요! 누군가 큰 소리를 외쳤다. 이러면 얘를 신나는 거야. 나도 알아요! 전기다가 나도 알아요! 그래. 그 전기가 네 동네에 들어오는 거야. 신나지? 야! 와! 그래. 자, 이건 왜 보여주는 거야? 이 장면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겁나 기다렸구나. 그치? 와! 니네 그러겠어? 니네 동네에 전기가 들어온대. 왜? 뭐라시는 거예요? 와! 엄청 기다려. 알 수 있지? 아이들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 이 대화,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엄청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꼬마들은 외치면 마구 뛰기 시작했다. 행동 묘사. 그치?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앞에 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글은 서술보다는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장면을 말씀해 줬는데 이거를 있잖아. 애들이 또 전문으로 이해를 하거나 그냥 외우려고 되면 안 돼. 이 부분에서 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돼.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지. 알겠죠? 근데 또 이런 거 있지. 이 글은 전반적으로 서술보다는 행동에 앞선다. 행동 묘사가 두드러진다.
이러면 맞는 말이야 또. 그러니까 이게 선지에 따라서 진짜 다르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다 가지고 통으로 갖고 와서 질문을 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전봇대 가상공설식은 3시간에 도는대로 풀어mar았어. 처음엔 설마했고 나무가 아닌 시멘트 전봇대가 길가에 번득번득 노래등을 보고서야 감경어리 기쁨의 숨을 내쉬게 되었다. 자, 이거는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함께 읽어본다 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보세요, 강민아. 알았지? 집에 있으면 잘 안 보게 되잖아. 다 알아라도. 강민이 여러분 좋아하나? 계속 강민이를 부르고 있어. 자, 방권 사람들이 전기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하나같이 설명을 앞세웠던 것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내용에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방권 사람들이 전기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하나같이 설명을 앞세웠던 것은, 아, 원래 어땠구나. 전기가 들어온다는 말을 했는 사람들은 어땠어? 처음에 믿었어? 안 믿었어? 믿지 않았어.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니? 왜 그랬대? 여러 번 속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왜 보여줄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요 과정 이제 배웠으니까 아시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시꺼먼 그림이 오르는 섭이 등장하는 신사를 미지에 면하는가 보다 하고 잔뜩 끓여다 보면 공물이 되곤 했었다. 그때 허탈감이랑 얘들아 이럴 때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의미 있죠? 반드시 읽어보고 가세요. 무슨 뜻인지 채워서 갑니다. 그런 약속을 철떡 먹듯이 한 상대를 향해 내뿜 지친 분노의 선물이었다. 밑줄, 발표, 색칠. 그들이 전기가 들어오기를 목이 늘어지게 고대했던 것은 그저 밤을 밝게 살고 싶어 했던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다. 어두침침한, 자, 여기부터 색칠할게요. 어두침침한 등잔 불빛 아래에서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고 코를 들이미는 자식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등에 그 말끔한 밝음을 주고 싶어 했었다. 자,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대놓고 제시하고 있는 것. 그들이 전기가 들어오기를 목이 늘어지게 고대했다는 사실. 그죠?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유는 자기 편하자고 그랬던 거 아니고 뭐야? 얘들아 이랬대. 옛날에는 어두침침한 등잔 불빛 아래서 그래도 공부하겠다고 코를 들이미는 자식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말끔한 밝음을 주고 싶어 했었다는 거지. 졸리겠다고? 니네는 LED여도 졸리잖아. 그치? 계속 졸린 거고 하늘을 한다는 거지. 자, 근데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자식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고대했는데 매번 속았대. 알겠니? 그 기쁨 빡치면 이해하지 내가. 자, 오른쪽에 있죠? 밤골 사람들이 전기가 들어오기 목이 늘어지게 고대한 까닭은 뭐라고요? 공부하려는 자식들 밝게 공부해주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됐죠? 거기까지가 발단 2예요. 거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니? 전기가 지금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 이전에 이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그지? 사람들이 전기를 왜 기다렸고 왜 믿지 않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여기 시험 문제야. 왜?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 학교에서도? 자, 우리가 그 소설을 구성하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간에 따른 구성 방식을 우리가 순행적 구성, 시간의 순서대로 배워라는 걸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이건 만약에 나왔다면 거의 시험 문제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시간을 뒤바꿔 전개되는 구성 방식으로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외우려고 또 하지 말고 얘가 왜 역순행적 구성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시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내용을. 알겠니? 그러면 지금 그랬다 이러면서 밤골 저 앞산 중턱에 쇠막대로 열기저기 짜서 만든 무지막하게 크고 높은 전봇대가 들어선 것은 일정 시대의 일이었다라고 어디로 갑니까? 이거 지금 과거죠, 과거. 그치? 아스마스만 높이로 이어져 나간 전깃줄에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붓기만 하면 시꺼멓게 타죽을 만큼 센 전기가 흐른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히 접근을 못한 채 그 추운 늘어진 전깃줄을 빤히 건너잡으면서 어두운 밤을 지내야 했다. 자, 일정 시대에도 이게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우리가 썼어? 우리가 쓴 건 아니야. 밤골을 지나가기만 한 거야. 알겠지?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밤골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왜? 왜 신경을 쓰지 않지? 우리 거랑 우리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게 일정 시대의 밤골 사람들의 전기에 대한 생각이었어. 앞산의 전기는 큰 도회지, 큰 도시. 우리 같은 이런 시골에 이렇게 짱박혀 사는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알겠지? 자, 오늘 이거를 쭉 한번 읽고 가면 공부가 한번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앞선의 전기는 더해지고 가는 건데 신장로에서도 신장로는 새로 생긴 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8차선 도로 막 이렇게 크게 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큰 길은 없었겠지만 자 그것은 결국 다 문명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문명, 물질 문명의 상징들이야. 산 하나를 넘어야 하는 밤골. 아 밤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네요. 산 하나를 넘어야 돼 신장로에서. 당연히 전기 같은 것은 지나쳐가는 것으로 생각해버렸대.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 이런 거 알아야겠지?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 서연이 말해봐. 일제시대 때는 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밤골 사람들이? 방금 전기 같은 거좀 지나가는 여기에는 들어올 리가 있겠어. 이런 시골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해방이라는 것이 됐어. 오. 밤골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은 더 이상 공출을 안 해도 되는 것. 1번 해방의 기쁨 1번. 공출이 뭐예요? 그 조선시대 때도 냈던 건데 공납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물로 바쳤다는 거야. 짜증나지 진짜. 해방했다고 일본이 그랬다는 거야. 일본이 어땠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걸 착취해갔잖아. 착취했지. 자 근데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선거라는 이상이었던 바람이 또 왔다. 자 이제 선거라는 걸 하게 됐어. 그치? 근데 이때 선거라는 건 민주주의의 상징이긴 했지만 이때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였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지. 그래서 그 선거는 손가락이 너무 웃기지. 그 선거 바람은 손가락 일하는 데만 쓰이는 것, 손가락이 일만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준과 동시에 사람값을 턱없이 올려놓는 일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누가 된 거야 이제? 유권자가 된 거야, 유권자. 그치? 유권자라는 건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하나 중요한 한 표지.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그냥 시골에 처박혀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소외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막 우리를 막 유권자니까 축해해주다는 거야. 그러나 정작 밤골 사람들을 들뜨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이거 재밌다? 손가락을 세워 암기한 숫자 밑에 무슨 뜻일까? 기호를 기억하는 거야. 1번, 2번, 3번. 되게 순박하지. 붓두꺼으로 동그라미를 꾹 눌러주면 뭐야? 투표.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붓뚜껑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서 찍었다는 거야. 선거 말하는 거야. 선거. 전기를 끌어다 준다는 것이었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 당시에 밤골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개념, 선거라는 개념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그냥 그거 뽑아주면 뭐가 들어온대? 그거 하면은 전기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가슴 벌떡이고 기분 들뜨고 놀라운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밤골 사람들은 이장이 시키는 대로 가르쳐볼게. 결국 순박한 밤골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니 선거니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없었을 것이고, 그죠? 했대. 또 다른 느낌으로 역시 해방은 좋은 것이다라는 걸 실감했대. 자, 두 번째 해방의 기쁨. 아까 첫 번째 뭐였니? 공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바치는 게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전기가 들어오시는데 해방이 되니까 전기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 밝은 전등불빛 아래 오직 그거 무슨 뜻인 모양을 하든지 강렬한 상업감 기분이 달떴다. 그들이 부뚜껑으로 도는 바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가 대감인가로 뽑혀서 호명자에게 수가 들렸다. 그들은 자신을 일처럼 기뻐했고 머지않아 그 신명나는 전등불에 밝으면 마을의 어둠을 걷어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달이 몇 번이나 겹쳐 지났어도 전기불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좀 감감하게만 했다.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이 작가가 여러분한테 이 작품, 이 스토리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서 국회의원이 약속을 철석같이 지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의 시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러면서 약속대로 촥촥촥 전기를 넣어주면 주제어를 형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문의 혜택을 당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삶을 반영하는 문화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오늘날같이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그지? 서로 네거티브 그치? 선거운동이나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 한심하게. 이때도 어땠겠어? 그냥 쓰레기들이 정치를 했어. 친일파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상태도 혹시 국회의원 누가 있는 거 아니겠지? 할아버지가 훌륭한 국회의원도 계시겠지만 선생님 생각할 때는 약간 평범하고 훌륭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잘 나서지 않는 것 같아. 인성이 되게 점잖고 훌륭한 분들. 정치는 또 한 살이 따르는 것 같아.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을 해줘야
주제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거지. 안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 많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됐어요? 남자들은 진작 아낙네들까지도 기대에 고픈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시들해지고 지쳐갔다. 이거 어찌된 일일까요? 혹시 우리가 속은 아닌가요? 뭔 소리 점잖은 양반한테 나란 일 보는 양반이 얼마나 바쁘겠어. 틀림없이 네가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세나. 이런 이장의 당당한 태도를 믿고 또 몇 달이 지나갔어. 그러나 소식은 꽝꽝 먹은 자리였다. 자, 꽝꽝 먹은 자리 붙여보자. 꽝꽝 먹은 자리 무슨 뜻일까? 흔적이 없어요. 네? 흔적이 없어요. 네, 흔적이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더니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다 쓰는 거죠? 그랬더니 그제야말로 점점 체면에 그럴 양반이 아닌디 곤란한 표정으로 말을 어물거리기 전에 화가 발끈 쏟았다 밑줄. 그래서 뭐였냐면 이장을 떡파니에 떡살을 만들었다 밑줄. 재밌는 표현이죠? 떡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그지? 식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뒷담화 엄청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한 해를 옮기고 몇 개월이 지났다. 아,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속 시원하게 좀 알아봅시다. 이거야. 와, 똥 놓고 안 닦은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이랬어. 이런 말까지 나오자 이장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놈수 후레 자식이야. 이놈도 후레 자식 왼쪽. 어디다 대고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을 거짓말하고 그래? 이랬어. 이장이 오히려 험상궂은 표정으로 욕을 내지르고 말았을 때 사람들은 그만 완전히 매입을 하고 그랬다. 이제 희망조차 없는 거지. 그때까지는 여태까지 계속 이장이 조금 기다려봐. 될 거야 이랬는데 갑자기 후레 자식이야. 그놈이 사기친 거래. 이러니까 이제 끝난 거야. 끝났어. 희망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 우리는 믿지 않았어. 한 가닥 희망마저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역시 잔뜩 화가 치밀어 있는 이장에게 욕을 했거나 원망을 할 수도 없었다. 이장도 밤결에 전기가 들어오길 바라고 그랬고 자기도 나서서 했던 것 뿐이지 자신이 저지른 죄락은 없었던 것이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뭐니? 좋았어요. 누구한테 죽었어요? 국회의원한테 속았던 거죠. 전기가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해서 자기 뽑아를 주면 그런다고 해서 했다가 속아버렸어, 지원아. 그지? 죽겠지? 머리를 딱 펴고. 자,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어느 해 다시 그 선거와 하면은 들어왔다. 이번에도 전기를 끌어주는 것이었다. 물론 지난번에 성사가 안 되는 대한 청산유수 같은 설명이 막 이 정치인들의 이 강원설 이거 여기도 있네요. 그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 죽다. 그래서 이장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은 지난번처럼 또 부탁하고 들었어. 그러나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유도 이번엔 설마 하면서 속기를 얼마나 이제 한두 번이 아닌가 봐. 그치? 그건 기억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신감 때문에 기억하려 이제 지겨우니까 생각도 하기 싫은 거야. 그치? 거기까지 끊어보세요 이제.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뭐니? 과거 얘기야. 그치? 과거 얘기가 뭐야? 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전기가 들어온다는 말을 믿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랬던 것이다 라고 과거가 딱 끝나고 다시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어느 해 다시 그 가요 말인데 더 내려가야지. 한참 내려갔지? 여기다. 자, 여기까지 다 왔어. 그래서 다시 현대로 왔습니다. 아, 얘는 과거로 왔다가 현재로 왔다. 이러는구나. 자, 느닷없이 전기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더라. 그건 정말 느닷없는 소문이었다. 선거바람도 없었고. 그래? 그래서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폭박이만 끼었다. 설마 전기가 들어오라고? 그랬어.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선관은 처음과 반대의 의미를 쓰이고 있었다. 그런데 은내 상과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밑줄. 자, 불덩이 같은 전봇대가 길가에 질비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제 뭐가 있어? 구체적 단서가 있지. 증거까지 있어요. 그죠?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앞산중턱 철근 전봇대가 서고 나서 실로 50년 만의 일이었다. 어린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기쁨에 들떠있지만 특히 감격에 맞이하는 사람은 몇몇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칠순이 훨씬 내가 죽기 전에 드디어 전기 들어오는 게 보네. 감회가 새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작가도 또 의도도 설정이 있는 거야. 전기라는 거를 만약에 사람들이 있으면 막 있고 없으면 말고 이런 거였으면 그 물질 문명에 대한 비극성을 더 강조할 수 없잖아. 근데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몇 년간을 거의 10년 가까이 그랬을 것 같아. 10년 이상일 것 같지? 그렇게 사람들을 애먹이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다가 들어온 전기야. 그치? 그래야 이야기가 주제의식을 잘 떠받칠 수 있죠. 이해됐어요? 자, 앞선중턱 철근 전봇대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누가 아니라 결국 이런 애를 오는구만. 그러게 말일세 저기 전환 전봇대가 박힐 때 내 나이가 20살이었대.
아, 이게 몇십 년이네. 그치? 일제강점기 때부터니까. 자네 기억 한번 총총하네 그래. 내가 22졌으니 틀림없구만. 노인들이 이런 말 하는 왜 앞서 내 감기무량한 얼굴을 건너다보고 있었다. 전기공사는 예전보다 훨씬 낫다는 게 진행되어 나갔다. 그도 그럴 것이 120여 호의 마을 사람들이 거의 동원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하루도 빨리 전기를 켜고 싶은 생각에 너나 없이 일손에 틈을 내어 공사에 힘을 합쳤다. 우와, 마을 사람들 좀 봐, 얘들아. 우와, 마을 사람들 좀 봐. 어떻게 하고 있어? 밑줄 칠게요. 훨씬 앞당겨지는 데 사람들이 모두 다 동원됐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대. 그런데 왜 이러는 거야? 하루빨리 전기를 켜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알겠지? 안학들은 돌아가면 먹을 것을 장만해 기술자들을 대접하게 바꿨다. 이렇게 대부분의 기술자들의 일손에 신명이 붙지 않았어. 우리도 그렇잖아.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아, 이제 치워. 아,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막 이러면은 우리도 일하는 입장에서 진짜 막 눈치 보이고 힘든데, 그게 아니라 여기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짐도 옮겨주고 어디로 옮겨 다 일리지 마 이러면서 막 하고 있어. 신명입니다. 책임자는 영방 번글거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 공사인간은 한 달에는 단축 쉽게 온 동네에 전기불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다. 자, 돼지를 3마리나 잡는 잔치가 뭐 돼지 어떡하지? 자, 왼쪽에 볼게요. 전기공사가 예전보다 앞당겨진 이유는,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마을 사람들은 왜 도와줬어? 맞아. 이렇게까지 기다리던 전기야. 그치? 사람들의 전기를 진짜 기다렸어. 자, 이렇게 방골 정체가 흥겨움을 넘친 잔치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공사기술자들이 전부 잔치에 출연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그들이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셔야 했고, 배꼽이 요강 꼭지가 되어 튀어나오도록 음식을 먹어야 했다. 니네 요강 뭔지 아니? 알아? 니가 요강을 어떻게 알아? 아, 책에서 봤어? 난 실물을 봤단다. 옛날, 우리 집엔 없었어? 근데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은, 여기 이렇게 있어. 요강이 뭔지 알지? 여기다 넣어봤어요. 네? 여기다 해봤어요. 그치, 여기다 쉬를 하는 거야. 아, 해봤냐고? 선생님은 그 얘기 안 듣니? 선생님, 너네 푸세식 변수 알아? 옛날 재래식 변수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네. 알아?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밑에를 파가지고, 여기다 발을 얹고, 여기다 돌리를 보는 거야. 구멍을 파가지고. 근데 이게 조금 발전해가지고, 왜 변기, 이렇게 생긴 변기 있죠? 네. 이렇게 생긴 변기인데 밑에는 뚫린 거야, 이렇게. 여기 빠질 뻔했잖아. 시골에 갔다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나 지금 너네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왜 미끄러져가지고 아니 근데 근데 이제 가까이 안 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질문 됐어요 선생님. 질문 됐어요. 이렇게 팔을 딱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샌달이 여기 떨어지고 닿진 않았어 다행히. 살렸어! 이래가지고 구조됐는데 내가 난 원래는 이걸 무서운데 그 뒤로 내가 이런 거 선마을에 놀러가 MT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 선마을 수도 수정이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식의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나는 난 대학교 때 난 이게 되게 그래서 무서웠어. 그때 내기여서 들어가는 거. 나한테 딱 이렇게 했는데 살렸어 했는데 샌달을 내가 우리 외삼촌이 그거를 막 세제 넣고 엄청 닦아주고 내가 죽어도 못 신는 거야. 나도 참 까다로웠지. 지금 같았으면 그냥 신었을 텐데 그때 그게 그냥 똥 신발로 보였어요. 근데 요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밤에 이제 이런 화장실 밤에 갈 수는 없잖아. 나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이게 선생님 이제 나이가 너무 나와서 좀 그런데 우리 할머니 외갓 때 이게 나중에 이제 공사를 했지만 이렇게 생겼고 좀 근처에 외삼촌 집이 있었어. 외삼촌 집이 룸 빌라였어.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막 뛰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서 옛날 생각나네.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야. 내가 진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 원래 그 똥통에 빠지면 똥키시니 안 빠졌다고. 이렇게 했다고. 얼마나 민첩해지던지 사람이. 책에 나와 있었어요. 뭐라고? 똥통 키시니까. 이거 참 나쁜 책이다. 진짜 나쁜 책이다. 동화책에 나와? 네. 되게 유명한 책. 마술의선 내용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지?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어. 자, 요강에서 여기까지 왔네. 오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자, 이제 봐봐.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됐어?
드디어 정치인들의 공약에 매번 속았던 밤골에 드디어 전기가 보급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해피엔딩? 그럴 리가. 이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사건과 갈등이 시작되겠죠. 자, 사건과 갈등이 시작되는 게 언제야? 위기잖아, 위기. 위기부터잖아, 그지? 좀 쉽네요? 이걸 봐요? 아니, 한 3명은 쉬고 싶어 하고 나머지 괜찮네. 근데 좀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니까 조금만 쉴게요.